고려가 무너지면서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경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조선 역시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였습니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저수지를 건설하는 등 농사 시설을 확대하여 농사를 장려했죠. 세종 때는 여러 농업 기술이 담겨 있는 농사 직서를 편찬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업 기술도 고려 때보다 더욱 발전했는데 비료를 주는 기술인 시비법의 발달로 이제는 쉬는 땅, 즉 휴경지 없이 매년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2년 3작이 확대되고 모내기도 확대되면서 농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인 수치 체제를 보죠. 고려와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인 양안과 인구대장인 호적을 작성해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려 노력했습니다. 조선의 수치 제도도 조세, 곡물, 역으로 구분해서 거둬졌는데 조세의 경우는 고려와 같이 땅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거뒀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누가 봐도 비옥하지 않은 땅을 욕심 많은 관리가 땅이 비옥하다며 세금을 많이 내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세종은 이런 폐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세종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을 실시합니다. 이건 역시 등급이 높은 땅은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등급이 낮은 땅은 적은 세금을 내게 한 것이죠. 또한 연분 9등법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것은 그 해의 풍작이냐 흉작이냐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정하는 게 국가가 딱 정해줍니다. 이렇게 국가가 딱 정해주니까 욕심 많은 관리들이 중간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죠. 지역 토산물을 내는 곡물입니다. 곡물은 중앙에서 특정 곡물을 요구하면 관리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이 백성들이 그에 맞는 특산물을 내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사실 특산물이라는 게 요구한다고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귤을 100개 내라고 요구했는데 그의 귤농사를 망치게 되어서 귤을 못 내게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백성들은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그 사람들이 방납업자입니다. 이들은 쌀을 대신 받으면 이들이 특산물을 대신 구해주는 업자였는데요. 얼핏 보면 좋은 사람들 같죠. 하지만 이들은 그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요구해서 특산물을 받으려 했는데 이것을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죠. 역은 16세부터 59세 양인 남성이 군대에 가는 군역과 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으로 고려와 같은 형식을 취했죠. 하지만 임진왜란 전까지 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보다는 대부분 공사장에 끌려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일은 힘들다 보니 남성들은 역에 끌려가지 않으려 했죠. 대가를 주고 자기 대신 역을 가게 한다거나 관청에게 군포를 주면 역에 데려가지 않게 하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은 이 군포를 내기 위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대가를 내고 역을 피하는 일은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크게 패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려에서는 전식과라 하여서 이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받을 권리인 수조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 전식과는 무신정변, 몽골 침입 등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불법으로 백성의 땅을 뺏으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기도 했죠. 후에 조선을 세우는 신진사대부들은 무너져가는 세금 제도를 바로잡고자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과전법이라는 것은 전직, 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의 수조권을 나눠주는 제도였습니다. 전시가와 비슷하지만 이 경기 지역만을 한정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 과전법은 퇴직한 관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지금의 공무원 연금 같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퇴직한 관리에게까지 수조권을 주다 보니 이 수조권을 줄 땅이 점점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결국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이제 퇴직한 관리는 수조권을 다시 반납해야 했던 것이죠. 이 수조권을 가진 관리들은 농민들이 수확하는 수확물의 10분의 1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관리들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가며 농민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성종은 관수관급제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관, 즉 관청에서 수, 받아서 관청에서 배급한다, 이런 뜻으로 관수관급제인데, 중간에 이 나라가 개입하여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고 이 세금을 관리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칩니다. 그러면서 욕심 많은 관리들이 백성에게 세금을 수탈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죠. 직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수조권을 나누어줄 토지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16세기에는 이 직전법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수조권을 주기보다는 녹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녹봉이라는 것은 쌀, 보리, 배, 비단 같은 것을 주는 것이죠. 즉 지금처럼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